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그런 소스를 또 줍니까? 검언 유착. 문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들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는 건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정국 때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죠.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이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이 검찰과 주변 사기꾼들, 이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은 JTBC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었죠. 그만큼 이 탄핵이 촉발되었던 태블릿 PC와 JTBC 관련 영상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탄핵의 진실을 찾으셔서 꼭 좀 보시기 바라고, 이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시간 내셔서 탄핵 정국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편부터 차근차근 봐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2016년 11월 5일 대통령 비서실 부속 비서관 이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공모상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총 47회에 걸쳐서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호성은 대통령과 공모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공소장입니다. 왜 제가 황당한 내용의 공소장이라고 말씀드리냐? 쭉 보시면 정말 욕 나옵니다. 자, 이에 우종찬 기자는 47건의 문건에 대해서 일일이 서너 번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이 숨겨야 할 비밀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문하는 정도의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범죄 일람표에 표시된 증거 순번 2번의 제목을 보시면 행정부 조직 사만이고, 공무상 비밀이라는 내용은 새 정부의 행정부 조직 사만, 국무총리, 감사원, 그리고 국정원 및 행정각부의 장관 등에 대한 후보자 인선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검찰이 달아놓은 이 제목과 내용만 보시면 엄청난 무슨 문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 번째로 만든 그런 안입니다. 자, 문건 작성자는 검찰의 조사 결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처 유땡땡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땡땡이 문건 작성을 마치고 자기 컴퓨터에 최종적으로 저장한 시각이 2013년 2월 14일 오전 1시 30분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이재만의 처가 여자 입장에서 내각 후보자들을 골라서 본 것인데, 정호성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유땡땡이 작성한 이 문건을 정호성이 한 아이디, 그러니까 공용 메일 있죠? 한 아이디로 7명이 쓰는 공용 메일로 보낸 날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호성은 행정부 조직안에 대해서
최소원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고, 검찰은 유땡땡이 추천한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실제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단지 한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보면요,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진짜 허무맹랑하고 황당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 권리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들 주장이 맞는 거야. 한번 차근차근하게 들어보세요. 또 하나 흥미로운 문건은 증거순번 7번인데요. 제목은 인선 발표안이고 내용은 국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안입니다. 제목과 내용만 보면 이것 또한 최소원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등 인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기 십상인데 실제 문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 그러니까 전 육군 참모총장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합참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원칙주의자로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임자입니다. 국무총리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통예산 관료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 두루 해박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 국무 현안의 실무 조정을 할 적임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김종인이 지금 2021년도 지금 김종인이 대통령감이라고 밀고 있는 이 김동연이 이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좌우를 넘나드는 완벽한 기회주의자로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자리씩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소득 주도 성장과 급격한 임금 인상의 주인공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은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청렴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적임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대충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원이 이런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처럼 이 문건을 보시면 국정원장 등 후보들의 인선을 논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인선이 끝난 그런 국정원장과 국무총리실장 등 경력과 실무 능력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라 이미 인선이 다 끝난 후에 이런 사람들의 경력과 실무 능력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최소원이 국정원장 인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한 문건을 수정을 해서 회신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순번 8번의 제목을 보시면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자료인데요.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한번 보시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문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취임식에 아소 부총리를 파견해 주시고 이렇게 취임 축하 전화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건에는 아베 총리의 생년월일과 학력 그리고 주요 정치 경력과 함께 아베 총리의 부인에 대한 인물평이 주요 참고사항으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정호성에게 이 문건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에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뭔 놈의 저 같은 일반 사람이 대충 딱 봐도 별것도 없는 놈의 거. 아니, 지금도 포털에 딱 검색해보면 저거보다 더 상세하게 나올 건데
어떤 사람을 주요 요직에 임명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 같은데 이놈의 검찰하는 짓 보세요. 트집 잡을 것을 트집 잡아야지. 아주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질문에 정호성은 언론에 공개된 참고사항 정도여서 외교적으로 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문제될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순번 35번은 패스할게요. 이것도 뭐 검찰의 억지예요. 예. 결론적으로 공무상 비밀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대통령의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서원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갖고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JTBC 기자 김필준의 보도는 기자의 자의 섞인 해설, 즉 의도적인 장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줄 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그게 아닌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고요. 이는 형법의 취지가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호성이 보낸 문건들이 공개됐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 별거 아니잖아요. 국가 기능이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더구나 오랜 세월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서원 등 7명의 의견을 구할 의도로 했던 행동이라 더 확산될 가능성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7명이 공용으로 이메일을 사용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 내용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내용입니까? 지금도 포털에 치면요. 저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오는 놈의 것을 가지고 뭔 큰 잘못을 하고 국가에 해가 되는 일처럼 뻥 튀겨가지고 JTBC는 그걸 또 보도를 확대 생산해서 보도를 하고 검찰은 그런 소스를 또 줍니까? 검언 유착.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틀립니다.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익들이 작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현재 내각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부터 댕강 제거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정수석이 없어졌는데 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거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많은 팩트나 증거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먹지 않았다, 무슨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만 외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 두 권의 책에 정말 800페이지에 가까운 당시 검사의 실명과 사기꾼들의 실명, 정황, 증거, 팩트들이 모조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아무런 말을 못하고 뒤로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죠. 예전에 여러분들 로드에 나가서 막 태극기 들고 추우나 더우나 했던 그 패기와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쉽습니까? 자,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전 국민이 이걸 아시고 느끼고 여론이 획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 4년 전에 여러분들 그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요. 믿어서도 안 되지만 믿을 마음도 없어요.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그래서 꼭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